어제는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시해 포항 지역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8년간 군사시설로 통제돼 온 육군 화진훈련장의 철조망과 담장이 철거돼 포항 화진해수욕장 일대 개발이 가시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항을 방문해서 지역의 열악한 의료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포항 의과대학 유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역의 의료계와 관련 기관들도 포항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항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경북의 대응 역량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직접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사 부족과 지역 간의 불균형은 각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급한 조치는 우선 취하되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포항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이런 것들 기반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감염병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전문 의료인을 양성해서 생명 바이오 산업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의과대학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역 의료계와 교육, 경제, 기업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된 포항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특히 포스텍은 공공의료중심 연구의대와 스마트 병원 건립을 방향으로 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확대 정원에는 신설 의대에 대한 내용이 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신설 의대가 경북에 설립될 수 있도록 포항시는 지난달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는 등 유치 타당성과 설립 공감대가 매우 높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기존 대학 병원 정원 중심에서 우리 국가 발전, 특히 바이오 메디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중심 의대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포스코를 비롯해 한미사이언스, 제넥신 등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까지 위원회에 참여해 의과대학 유치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오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긴 세월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기다려온 피해자들. 이제 우리나라에는 17분이 계신데요. 경북에는 현재 포항에 1분이 살아계십니다. 박필근 할머니의 이야기를 박성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안온한 가정의 막내딸로 걱정 모르고 지낸 유년 시절. 16살이 되던 해 집 앞 담장 밑에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다가온 트럭에는 일본 순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보니까 막 밭에 다 가고 무단 밑에 쌀름 쌓인 거냐요. 무단 밑에 쌀름 쌓인 거 들어가고 가버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일주일 넘게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했던 위안소 생활. 버티고 또 버티다 결국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엄마 보고 싶어가. 엄마가 보고 싶어가. 탈출에 실패하자 돌아온 건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픈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한 탈출. 또 아무리 해도 못 살려지 또. 이렇게 안 됐을 때 또 나왔는겨. 그래 가면 화장실 요만큼 높은 구정 요만한 그리 기어올라 그리가 뛰어넘어가. 또 저기 백돌령 있는데 저 술집골령 술장골 요만한 고리끼나만 놀다 고리끼 나왔니다. 경운기 소리를 따라 들어간 집. 그곳에 살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포항까지 보름 넘게 걸어 겨우 다다른 고향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죽었는가 싶어. 첫날만 나를 저녁 따고 울고 어머도 다 죽어가지 있다. 나 때문에.
그 이후의 삶도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내 딸이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고 남은 두 자녀를 위해 살아온 삶. 몇십 년이 지나서야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자식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장성하고 난 뒤에 내가 일본한테 호되게 당했다 가시더라고요. 내가 일본 놈한테 호되게 당했대. 일본 놈 아주 매운 놈들이래. 80여 년 전의 아픈 기억.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는 일본. 지난 억울한 세월에 빼앗긴 청춘에 대해 이제는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때 16살에 안 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안 가지 그때만 뭐 저한테 잘 싸지 뭐.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까지 그래.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버스에 탄 뒤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버스 기사의 얼굴을 밀쳐 안경을 파손한 혐의로 78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서 있는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져 A씨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부터 38년간 육군이 사격훈련장 등 군사시설로 사용해온 포항 화진해수욕장이 주민들에게 개방됩니다. 포항시는 오늘 화진해수욕장 남쪽에 위치한 육군 화진훈련장의 철조망과 담을 철거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군 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내부 군시설 15동도 추가로 철거해 해수욕장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해서 산림청과 지자체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정작 산사태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대부분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경북의 산사태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104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1000건을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6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의 산사태 168건을 산림청이 살펴봤더니 산사태 취약 지역은 12곳뿐이고 나머지 156건, 93%가 미지정 지역이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경북 4천여 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만 6천여 곳, 지자체, 지방산림청 등 현장에서 건의하는 곳, 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 지역 중 인가가 분포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 주민 민원이 있는 곳을 우선 대상으로 산림청이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유독 산사태 취약 지역을 피해 산사태가 나는 현상 때문에 취약 지역 지정이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로를 내거나 물길을 바꾸는 등 산의 인위적 행위를 한 곳이 산사태에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올해는 비가 장기간에 걸쳐 많이 와서 일반 지역에 산사태가 많았던 반면 산사태 취약 지역은 사방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잘 관리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이 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 그 취약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덜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 1년에 2번 취약 지역 현장 점검을 하지만 그 뒤 조치는 대부분 없다는 겁니다. 산림청은 일반 지역에 산사태가 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산사태 취약 지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어선의 항해안전 지원을 위해 포항시 남구 대보 1, 2와 대진리에 등대 2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설치한 등대는 소형 어선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규모 어항의 방파제 끝단에 설치돼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돕게 됩니다. 완공된 등대는 국비 1억 2천만 원을 들여 지난 2월 착공했으며 직경 0.4m, 높이 약 9m의 등대로 야간에는 15km 이상의 거리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양식장 어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양식 기술이 경북 지역 양식장에 최초로 도입됩니다. 포스텍 경북 시그랜트센터와 경북 어업기술센터는 어류의 활동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온 용존산소 통합 측정기를 경북 지역 양식장에 시범 설치합니다.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10km 거리에서도 최대 수심 100m까지 180도 관측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우리 지역에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포항과 경주, 울진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도 33에서 34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계속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 울진의 체감온도는 36도까지 올랐고요. 영덕은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폭염특보도 강화됐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포항과 경주, 울진에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올랐고요. 영덕은 계속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6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포항, 울진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덕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4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9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동해 남부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염특보는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30도를 훌쩍 웃도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이틀째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누적 확진 환자는 1,369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2학기 등교 방침을 시도교육청이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북에서도 2학기에는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118곳, 중학교 65곳, 고등학교 4곳 등 과밀 과대학교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격일 또는 격주 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경주박물관이 오는 18일 경주박물관 강당에서 삼국시대 말 갑옷 비교 연구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말 갑옷을 입다 특별전의 하나로 신라와 고구려, 백제, 가야의 말 갑옷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K리그 유스 선수들의 하계 토너먼트 대회인 2020 K리그 U18 챔피언십이 오는 14일 포항 양덕축구센터에서 막을 엽니다.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 22개 팀이 참가하며 결승전은 오는 26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립니다. 모든 경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아프리카 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포항 지질자원 실증연구센터가 개발한 연근해 3차원 탄성파 탐사 시스템이 해저 문화재 탐사에 활용됩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포항 지질자원 실증연구센터와 함께 오늘부터 18일까지 전남 진도 명량대첨도 해역에서 수중 문화재 탐사를 하고 2027년까지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